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 앞에 기본 문제랑 표준 문제에 이어서 발전 문제 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12번 문제인데 12번 문제를 보면은 앞에서 봤던 거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저희가 곱셈 공식은 항상 아니지만 보통 제곱이나 세제곱에 관한 식을 많이 풀었었는데 다섯 제곱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것은 어, 제곱에 관한 식과 좀 얇네요. 네, 제곱에 관한 식과 세제곱에 관한 식은 잘 이끌어낼 수 있었죠. 앞에 문제에서.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섯 제곱의 식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다섯 제곱이라는 거는 제곱과 세제곱을 곱하면은 a의 다섯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곱과 세제곱에 관한 식을 이끌어내 볼게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해결할 수 있으니 네, 기죽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서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공식이 앞에서 있었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다. 그런데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을 알고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죠? a, b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ab 즉 6은 4 마이너스 2ab겠죠.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또 배웠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구했고 앞에서 우리가 a 3승 더하기 b 3승의 값을 구하는 것을 앞에서 했었어요. 어디서 했었냐면은 8번 2번 문제에서 했었죠. 여기서 어떤 언급을 했었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 3승 더하기 b 3승을 구하기 위해서는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가 필요했고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미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가 몇인지를 각각 알고 있기 때문에 a 3승 더하기 b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은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a 더하기 b는 2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2로 하면은 8 더하기 6이니까 답은 14가 나왔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도 구했고 a 3승 더하기 b 3승의 값도 구했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선생님 했던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 3승 더하기 b 3승을 곱하면은 다섯 제곱 꼴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직접 곱해보면은 a제곱 곱하기 a 3승이니까 a 5승 더하기 a제곱 b 3승 b제곱 a 3승 더하기 b 5승이죠.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면은 a 5승 b 5승 a제곱 b 3승 a 3승 b제곱이죠. 조금 더 좋게 정리를 해보면은 a 5승 b 5승 하고 a제곱 b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a 더하기 b.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은 a 5승 더하기 b 5승인데 우리가 뭘 알고 있죠? 그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몇인지 알고 있죠? 몇이라고 했었죠? 문제에서 6이라고. a 3승 b 3승의 값도 알고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값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데 이거 값도 알겠죠. 왜냐면은 a 더하기 b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a제곱 b제곱은 뭐냐면은 a, b의 전체의 제곱이죠. a, b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모든 값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해볼게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등식을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 곱하기 a 3승 더하기 b 3승은 14는 a 5승 b 5승 더하기 a제곱 b제곱이니까 ab의 전체 제곱이라고 했었죠 아까.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 곱하기 a 더하기 b는 2라고 했죠. 2. 따라서 a 5승 더하기 b 5승은 6 곱하기 14 마이너스 2니까 84 마이너스 2니까 답은 82가 되겠네요. 그리고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풀이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기고 어떻게 푸는지 방향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네. 이 문제는 그냥 쭉 풀어볼게요. 네, 이 문제는 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볼게요. 네, 이 문제는 다시 찍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이 끊겨서 다시 13번부터 찍어볼게요. 13번 문제는 뭐냐면은 다항식 A가 이렇게 이걸로 나눠 떨어질 때 A를 다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다항식 A가 뭔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A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다항식 A가 뭔지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두 가지의 문제로 나타나지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질 때 다항식 A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다항식 A를 통해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두 가지의 문제로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네, 나머지가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x 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나누었대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눠보면은 x 3승 제곱 더하기 x 해서 여기서 없어지고 부호는 주의해야겠죠 항상. 여기는 3x 제곱이 되고 여기는 몇이 되죠? ax에서 x를 뺐죠. ax에서 x를 뺐으니까 a 마이너스 1의 x가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의 x고 b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여기는 3이 와줘야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여기서도 당연히 부호는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몇 x가 오냐? a-1x에 3x를 더했죠. 그러면은 다시 a-1x에 3x를 더했으니까 묶어주면은 a-1에 더하기 3의 x죠. 해보면 a 더하기 2의 x죠. 이게 암산으로 되시면은 바로 a 더하기 2의 x죠. 그 뒤에 거는 b에서 3을 빼준 거니까 b-3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 상수항까지 몫으로 뒀으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가 0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 값이 0이라는 뜻이죠. 이제는 조금 항등식을 배웠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모두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즉 a 플러스 2도 0이 돼야겠고 b-3도 0이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b는 3이다 라고 나올.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다항식 a는 뭐다? x 3승 더하기 2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굳이 나누자면 첫 번째 문제를 푼 거였고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해졌어요. 이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됐죠. 이제 x 3승 더하기 2x제곱 실제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요. 여기가 x가 오겠죠. x 3승 마이너스 2x 빼주면 당연히 부호는 주의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은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해서 위에 있는 거와 바로 더해서 4x제곱이다 라고 써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x제곱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2x겠죠. 네,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x는 사실 위에 있는 마이너스 2x랑 해서 없어지게 되겠죠. 즉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나오는 수는 2x제곱에 더하기 3이다. 그 뒤에는 플러스 2가 와야겠죠. 2x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또 부호를 주의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나머지는 몇이다? 네, 7이다 라고 풀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결국에 두 가지의 문제가 합쳐져서 한 문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문제를 두 개로 나눠 풀면은 충분히 두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4번 문제는 이제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항상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직육면체의 경우에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을 필요가 없죠. 정육면체면 같겠지만. 즉 무슨 뜻이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각을 미지수로 놔줘야 돼요. 이때 구하라는 건 뭐예요?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니까 구하라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몇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줬죠. 직육면체 건널비가 94다 라는 거 첫 번째 조건과 삼각형 BGD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합이 100이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을 줬어요. 그럼 두 가지 조건을 한번 활용을 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건널비의 합이 94라고 했어요. 이거 좀 난리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건널비의 합이 94라고 했는데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죠? 네, 여기 있는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해주면 되겠죠. 6개죠, 총. 근데 이거는 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좀만 설명을 해보면은 밑면의 넓이는 윗면의 넓이랑 당연히 같겠죠. 근데 그럼 밑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네,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죠. 왜냐면 여기 직각사각형이니까. 직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겠죠. 넓이는 a 곱하기 b. 근데 윗면의 넓이도 아랫면의 넓이랑 같으니까 a 곱하기 b, a 곱하기 b겠죠. 그럼 결국 총 몇이에요? 2ab가 되겠네요. 그 윗면은 다 구했으니까 옆면을 구해볼게요. 옆면의 넓이는 똑같죠?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직사각형인데 이것과 이 옆면의 넓이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한 면만 구해볼게요. 한 면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b 곱하기 c, bc. 여기 옆면도 bc. 그럼 총 몇이에요? 2bc겠죠. 그러면은 윗면, 옆면을 다 구했으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죠? 네, 앞면이겠죠? 앞면도 이걸로 해볼게요. 앞면의 넓이는 뭐랑 같다? 네, 뒷면의 넓이랑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앞면의 넓이만 한번 구해보면은 똑같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가 없네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이 C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C, A 곱하기 C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AC면은 이 뒤에도 AC이기 때문에 총 2AC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몇이래요? 다 더했더니 문제 조건에서 94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조건 삼각형 BGD가 있어요. 삼각형 BGD에서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래요. 무슨 뜻이냐?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을 했더니 100이 나온대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은 이 길이 제곱을 한번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여기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죠. 여기가 직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와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 떠오른 정리가 하나 있겠죠? 네,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a이고 여기의 길이가 b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 길이의 제곱은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도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직각이죠. 여기 똑같이 여기 길이가 높이니까 c이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직각이니까
여기에 제곱이다. 그래서 제곱을 여기 길이를 구하면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똑같이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직각이죠.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여기에 제곱이다. 즉 뭐다? 여기 길이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근데 이걸 다 더한 게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100이었죠. 그래서 이걸 써주면 길이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너무 더러운 글씨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했더니 이것이 100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볼게요. 다시 써보면은 2ab, 2bc, 2ca가 94고 a제곱 여기서 보면은 a제곱이 몇 번 나왔죠? 2번, b제곱도 2번, c제곱도 2번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히 나타내면은 2로 묶어서 100이겠죠? 좀 더 간단히 나타내보면은 2랑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도 다 2가 있기 때문에 나눠지겠죠. 결국에 어떻게 바뀌냐? AB, BC, CA는 94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0이다. 그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었죠.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바뀌냐면은 A, B, B, C, C의 값이 94고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50일 때 그때 A, B, C의 값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으면 봤어요. 근데 여기 2번이나 쳐져 있는 이유는 제가 영상을 벌써 3번째 찍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뭐가 오류가 나서 2번이나 찍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는 여기 뒤에 뭐죠? A, B, B, C, Ca를 주고 제곱의 합을 주고 A, B, C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뭐였죠? A, B, C, A, B,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결국 묻고자 하는 건 똑같지만 하고자 하는 것만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곱셈 공식을 뒤에서도 써서 풀이를 해볼게요. 곱셈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의 AB, BC, CA라는 곱셈 공식을 우리가 앞에 썼었죠. 여기서 AB, BC, CA는 알고 있고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알고 있어요. 그때 ABC를 구하래요.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뭐라고 했죠? A제곱, B제곱, C제곱은 50 더하기 2 곱하기 뭐야 이거 왜 94야? 94가 아니죠? 위에서 47이라고 했죠? 네, 47은 50 더하기 94는 144다. 그래서 A제곱 그래서 결국 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144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와서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루트 144가 되는데 우리가 제곱해서 144가 나오는 수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12겠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2다. 그런데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길이이기 때문에 길이 볼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싶은 것을 어떻게 변수로 잘 나타내는가. 그래서 이 변수를 우리는 A랑 B랑 C를 변수로 택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이 변수에 관한 식을 이렇게 끌어냈었죠. 어떻게 잘 끌어내서 결국 이런 문제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바꿔내는 게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이렇게만 풀게 되면은 이 문제는 앞에 어디 있었던 문제 여기 8번 문제 있었던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단원 다항식 영상, 준단원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